이번엔 경주입니다. 하이코에서 2024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콤팩스가 열렸거든요. 약자로 NES라고 부릅니다. 원전 수출 산업협회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죠. 원래 처음으로 열린 건 아니고 2022년에 한 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2년 만에 열렸고 원전 수출 산업협회가 함께하면서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재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가 글로벌 원전 생태계 허브가 되면 어떨까? NES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랬고 참여자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원전 박람회 대부분이 우리 기술과 제품에 포커싱이 맞춰졌거든요. 유일한 수유자인 한수원에 맞췄다는 것이죠. 원자력 산업 대전 영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궁금한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NES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과 제품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만날 수 있었고 다양한 국가의 운전 정책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참관객 비중이 다른 박람회와 달리 외국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한 표현으로 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글로벌 원전 생태계 허브 과연 꿈일까요? 그럼 2024 NES 현장으로 가보시죠. NES가 열린 곳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약칭으론 하이코라고 부릅니다. 경주가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합니다. 한수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이코를 건설해서 경주시에 기부했습니다. 하이코란 명칭엔 무슨 뜻이 담겼을까요? 신라 화백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화백은 만장일치 의결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체입니다. 모이고 나누고 소통하는 회의 공간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코는 원전과 뗄 수 없는 관계, 그런 의미도 있고 내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하이코도 회의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호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펙 예행 연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NES가 하이코에서 열렸다는 것, 글로벌 원자력 생태계 허브로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은 수출 상담회장입니다. 수많은 상담 창구에 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수출 상담회장 가면 형식적으로 만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만 비즈니스 하는 공간이 아니라 외국 기업도 비즈니스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박람회에서 보기 힘든데 외국 기업끼리 상담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NES 수출 상담회장은 외국에서 열렸다 할 정도로 외국인이 넘쳐났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원전 생태계 허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전시장과 개막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독특했던 것은 전시장 중앙에 메인 무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막식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가 메인 무대에서 진행됐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시장 채우기 위해 그랬다는데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귀에 통역기 꽂고 다니는 외국인 많더라고요. 굳이 얼굴 볼 필요 없거든요. 귀로는 듣고 눈으론 전시장 둘러보고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전시장 규모 살펴보겠습니다. 부스가 모두 160개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다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외국 기업입니다.
숫자로 살펴보면 한수원과 한전, 두산과 건설사 등이 대규모로 참여했고 우리 중소중견기업 26개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과 기관이 무려 26개에 달했습니다. NES 전시장은 다른 전시장과 달리 우리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참여한다는 것이죠. 공기업, 대기업 빼고 그 비중이 반반이라는 겁니다. 숫자로는 26개 해외 기업이지만 그 가치는 상당합니다.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원자력 전시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NES가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람회도 어쩜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글로벌 원전 생태계 허브, 그 가능성을 여기에서 봤습니다. 이번엔 컨퍼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제가 알찼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글로벌 주제는 앞쪽에서 다뤄졌고 국내 주제는 뒤쪽에서 다뤄졌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프로그램은 국가별 현안을 다룬 주제입니다. 이튿날 열렸는데 키르키예와 인도, 일본과 남아공, 카자흐스탄과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참여했죠. 직접 자국의 원전 현황과 관련 정책,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NES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의미가 있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카드라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는 그동안 카드라 말로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NES는 이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원전을 수출해야겠지만 원전 도입을 고민하는 국가나 원전 수출을 고민하는 국가 모두가 관심 가질 만한 주제거든요. 발표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대화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이 의미 있는 것이죠. 하루 취재했지만 그런 모습 카메라에 많이 담겼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진다면 글로벌 원전 생태계 허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푸드트럭 운영이 너무 좋았습니다. 외국인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등록할 때 쿠폰 받아 푸드트럭에 가면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줬거든요. 저녁에 보니까 외국인들 식당마다 천지더라고요. 삼겹살도 먹고 곱창전골도 먹고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 밥만 먹고 술만 먹었겠습니까?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비즈니스 별거 없습니다.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오늘은 NES 현장 둘러봤습니다. 원전 생태계를 갖춘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많은 국가의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무너진 원전 생태계는 복원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원전을 건설한 우리나라가 그나마 원전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전 생태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를 받쳐줄 수 있는 NES가 이번에 열렸고 그걸 보면서 글로벌 원전 생태계 허브,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의